즉석 드로잉. 네, 이해하시나요? 즉석 드로잉. 네. 어떤 거 그려드릴까요? 페인트 툴이 있어서 이렇게 콕 찍으면 여기 오, 바로 색이 들어와요. 맞아요. 이렇게 원하는 색을 찍어서 되게 편하게 채색을 할 수 있어서 아, 이게 그냥 증명사진.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신 캐리커처도 그리고 증명사진 찍을 때 이렇게 앉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캐리커처만 한 1000명 그린 것 같아요. 1000명이요? 이런 식으로 옆쪽 인스타에 올라가는 작업물이고 사람들한테 정신 건강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송보하는 그런 대요. 제가 지금은 한 컷당 부가세 제외하고 8만 원을 받고 있어요. 이거를 10컷짜리면은 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컷이면 80만 원이. 네. 일주일이면 3개 업체를 다 끝낼 수 있긴 해요. 일주일에 다 끝냈다 하면 940 가서. 안녕하세요. 아,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8년차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봄이 그림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봄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신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떤 그림을 주로 그리시는 거죠? 저는 주로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외주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인스타툰, 웹툰 이런 만화 쪽 그림이나 아니면 캐리커처 주문도 받고 있어요. 인스타툰이 이제 인스타에 올라가는 웹툰이라는 의미이긴 한데 주로 관공서나 기업들에게 의뢰를 받아서 홍보물이나 안내문에 활용되는 그런 만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프리랜서 생활한 지는 8년인데 한 2, 3년 차 때부터 제가 인스타툰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프리랜서 하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전공은 좀 다른데 광고 영상 디자인과라고 해서요. 그때는 뭐 광고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포스터 만들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영상을 촬영해서 영상 편집하고 이런 거를 배웠었고요. 회사에서는 또 그거랑 또 전혀 다른 그냥 블로그 마케팅 쪽 업무를 했었어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은 이제 오늘 들어온 외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동네에 작업하기 좋은 카페를 쳐봤는데 이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처음 가보는 카페예요. 그럼 평소에 이렇게 아이패드로만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이패드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고 있어요. 되게 많네요, 그림이. 그동안 한 게 워낙 많았어서 이게 연세의료원에서 꾸준하게 그 웹툰 작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달에 작업하는 건데 스케치를 미리 해놨고 이 스케치가 완료됐으면 조금 더 채색하기 쉽도록 보기 편하게 선을 따는 작업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작업을 할 거예요. 그냥 제가 그려놓은 밑그림에 맞춰서 네. 이런 작업이 정기적으로 좀 의뢰가 들어오나요? 네, 맞아요. 연세의료원도 처음 들어온 게 3,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됐는데 한 번 저랑 계약을 하고 나면 그 그림체를 유지하고 싶으셔가지고 매 년마다, 매 달마다 좀 꾸준하게 들어오는 편이에요. 미리 그림을 다 그려놓긴 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 이게 제가 창작하는 창작물이 아니고 기업에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만화다 보니까 다 이런 주제로 이런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는 한 컷에 어떤 등장인물이 등장해서 어떤 대사를 쳐야 되는 거를 되게 상세하게 기획서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그냥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 아이패드가 좋은 게 손떨림 방지 기능 같은 게 있어서 선을 깔끔하게 그리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스트림라인의 안정화라는 요 기능인데 이게 적으면 같은 브러쉬인데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그려지거든요. 손 떨림이 그대로 들어가서. 근데 만약에 이 기능을 다시 올리면 제가 그리는 건 똑같은데 선이 완전 깔끔하게 그려지죠. 그래서 어떤 스타일로 그리고 싶은지에 따라서 기능을 조절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으면 요즘에는 이모티콘에 일부러 막 낙사한 듯한 느낌으로도 그리잖아요. 그럴 땐 또 그 기능을 끄다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을 다 따면은 색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케치랑 선 작업은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어플에서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완료가 되면 이렇게 배경이 없는 상태로 추출을 따로 해서 이 메디방이라는 어플로 가져와서 여기서 채색을 하고 있어요. 따로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프로크리에이트는 어떤 기능 하나가 없거든요. 그래서 채색하기가 불편해서 조금 더 채색이 쉬운 메디방에서 채색만 따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게 가능하냐면 페인트 툴이 있어서 이렇게 콕 찍으면 여기 오, 바로 색이 들어와요. 맞아요. 이렇게 원하는 색을 콕 찍어서 되게 편하게 채색을 할 수 있어서
채색만 이 메디방 어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한 편에 이게 네. 컷수가 얼마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10컷씩은 주문을 하시거든요. 한 회에. 4컷에는 그 내용을 다 담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스토리 형식이 많아서 일단 적은 건 4컷? 보통 6컷, 8컷, 10컷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회의는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지금은 한 컷당 부가세 제외하고 8만 원을 받고 있어요. 이거를 10컷짜리면은 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컷이면 80만 원이 네.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스케치 작업하고 피드백을 받고 선채색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피드백 기간 때문에 이제 한 며칠 정도 작업 기간을 두는데 네. 실제로 제가 작업을 하는 뭐 스케치하고 채색 마무리하는 절대적인 작업 시간은 사실은 3-4시간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걸 한 번에 다 몰아서 한다 하면은 많이 걸려요. 6시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개 업체를 동시에 한다고 하면 첫 번째 날에 3개 업체의 스케치를 다 끝낼 수 있는 거죠. 3가지 스케치를 하는 게 한 3-4시간 걸리니까 10컷씩 들어온 다음에 그거 끝내놓고 피드백을 받으면 피드백 받은 대로 차례대로 다음날 채색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면 3개 업체를 다 끝낼 수 있긴 해요. 일주일에 다 끝냈다 하면 240 거죠.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좀 인스타툰의 장점인 것 같아요. 영상 부업도 있고 정말 많은 부업이 많잖아요. 네. PPT 만드는 거나 그런 것들은 컷당 단가를 크게 올리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그림이다 보니까 컷당 비용을 다른 부업보다는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증명사진.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신 캐리커처도 그리고 증명사진 찍을 때 이렇게 앉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찍기도 하고 이런 소프트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캐리커처만 한 1000명 그린 것 같아요. 1000명이요? 이런 거는 인스타 DM으로 주문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인스타 DM으로도 오고 주문서를 걸어놔서 그 주문서로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크몽에서 이제 상업용 캐리커처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1000명까지 가능했던 이유가 이제 한 650명이 단체 캐리커처를 주문 주신 적이 있어요. 대기업에서. 그런 식으로 한 번에 600명이었으니까. 그럼 직원 한 분 한 분을 다 그리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분당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명당 2만 원, 3만 원 받았던 거. 그러면 요게 8만 원. 8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렇게 포즈가 들어간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이긴 해요. 약간 살짝 몸이 틀어져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시 스케치부터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증명사진 일러스트는 진짜 빠르면 10분, 늦으면 15분, 20분? 이 정도 걸려요. 월에 평균 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지금 8년 차인데 평균으로 내면 프리랜서다 보니까 워낙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적게 들어올 때가 있고 좀 편차가 있는 편이에요. 근데 많이 들어올 때는 한 600 넘게 들어온 적이 있었고 아니면은 적게 들어올 때는 200 정도? 300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을 내면 3-400 정도 비수기랑 성수기랑 차이가 있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주로 인스타툰은 제가 기업에서 맡다 보니까 네. 기업에서도 예산을 이제 다 떨쳐내야 될 때 급하게 막 주문을 해주시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연말쯤 오면은 또 막 많아졌다가 이제 연초에 조금 줄었다가 이렇게 좀 편차가 있는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이게 크몽에서 문의가 들어왔던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지역 마케팅 활용할 때 웹툰을 지역에서 배추도 사고 우도 사고 이런 지역에서만 나는 뭐 캐릭터라든지 동화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시리즈 웹툰을 작업하고 싶다고 이렇게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뭐 정보 지역 사업 통해서 웹툰 마케팅을 진행하는 이런 대행사 쪽에서 저한테 외주를 따로 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게 있었거든요. 요 울산광역시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작년부터 매달 발행한 발행물을 의뢰를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작업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옆쪽 인스타에 올라가는 작업물이고 사람들한테 정신건강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송보하는 그런 대응.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것도 작업했었고 이렇게 매달 지금 작업물을 올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템플릿 같은 걸 미리 만들어 놓고 말풍선을 많이 쓰는 거나 텍스트도 미리 세팅해 놓고 아이패드 드로잉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이제 수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템플릿을 드리면서 동시에 템플릿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요. 자기 손에 익는 게 제일 중요해서 자기가 작업했을 때 제일 편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템플릿을 만들어 두면 좋은지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작가님 혹시 템플릿 공개 가능하세요? 진짜 별거 없는데 이렇게 보면 기본 4컷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4컷을 미리 만들어 놔요. 그래서 첫 번째 컷,
두 번째 컷, 세 번째 컷, 네 번째 컷인데 그냥 여기에 레이어드를 미리 세팅해놓는 거죠. 텍스트는 어떤 폰트로 들어갈지 미리 정해놓고 여기에다가 대사를 바로 치면 되고 그다음에 스케치 레이어에다가 스케치 작업을 하고 첫 번째 컷 끝나면 두 번째 컷에다가 스케치를 쭉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가 끝났으면 그 위에 선 작업 쭉 하는 거. 이걸 만드는 것도 사실 별로 시간이 오래 안 걸리고 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면 바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템플릿이랑 작업할 때 많이 필요한 어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작업 환경을 세팅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워낙 좋아해서 네. 혼자서도 막 좋아하는 만화를 따라 그리거나 이런 패러디 그림을 되게 많이 그릴 때 이게 제가 그린 거예요. 유용하면. 토이스토리? 네. 너무 패러디 한 귀엽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이거. 마녀배들. 맞아요. 키키랑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있고요. 지브리 패러디를 인스타에 올리고 조금 팔로워가 많이 늘어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많이 그렸거든요. 포뇨랑 요거 생가치로. 생가시요. 너무 귀엽죠. 제일 좋아요가 많이 터졌다. 토토로 와. 생가치로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 어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어플 안에서 보면 이렇게 한 프레임 컷을 그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돌리면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즉석 드로잉. 네, 이거 하시고. 쓱쓱 드로잉. 네. 어떤 거 그려드릴까요? 체인소맨. 그게 뭐죠? 무섭게 생겨도 잠깐만. 무서운가요? 네.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고 이 머리에 달려있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저게 전기톱이거든요. 네. 손잡이. 얘 자체가 전기톱이에요. 네네 맞아요. 설정이 전기톱의 악마거든요. 이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일을 받을 때 마케팅 같은 건 안 하셨어요? 마케팅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도 어디서 어떻게 제 그림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는 곳들이 많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이제 그림 부업의 장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캐리커처를 그려놔도 그걸 보고 혹시 웹툰이 가능한지, 포스터 작업이 가능한지, 그림과 같은 계열이기만 하면 또 다른 의뢰가 계속 들어오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직접 뭐 돈을 내서 광고를 돌리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그림을 여기저기 막 올려놓고 뿌려놓은 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좀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외주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담당자분이 바뀌더라도 기존에 그렸던 그림체를 유지하고 싶으시면 그 새로 담당자도 결국에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해주시게 되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기게 되고 캐릭터를 맡겼다가 웹툰도 맡기고 이렇게 여러 개로 계속 일이 이어지거든요. 그런 장점이 그럼 처음부터 아이패드로 그리시네요? 아니죠. 제가 프리랜서로는 8년 차이고 그 전에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도 부업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맥북도 아니었고 삼성 노트북이었어요. 진짜 무겁고 느리고 그거 하나 들고서 그냥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그걸 사진에 찍어서 컴퓨터로 옮겨서 이렇게 엄청 좀 번거롭게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퇴사할 때쯤에 디자이너 친구가 쓰는 아이패드를 실물을 보게 되면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마우스로만 그리는 게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부업하는 게 훨씬 쉬워지고 빨라지고 그 다음에 더 다양한 그림 외주를 맡을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이 그냥 잘 그리셔서 일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저도 알거든요. 그림 잘 그린 사람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제가 아직 부족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그림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일로서 받아보고 부업도 해보고 이렇게 외주를 직접 받아보고 나니까 이게 그림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림 실력보다는 요즘 사람들이 어떤 그림체를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제 수강생 분들도 보면 이제 저랑 막 그림 연습을 시작하시던 분들도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꼭 인스타툰이 아니더라도 캐리커처나 아니면 다른 그림 외주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 그림 시작 자체가 자동차처럼 모닝도 있고 코르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닝을 원하는 외주 클라이언트 분들도 있고 정말 완전 퀄리티가 높은 그림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 거라서 그림 초보자분들이라면 그 초보 시장부터 천천히 이제 장악을 해가면서 연습을 해가면서 그림 실력이랑 외주 실력을 동시에 키워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는 외주를 받으면서 그림 연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렸던 그림 보면 진짜 못 그렸어요. 근데도 그런 그림체를 원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실력은 천천히 높여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림도 갖고 계세요? 같은 캐리커처인데 이게 2019년도? 이때 그렸던 거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어깨를 왜 이렇게 그렸지? 좀. 내가 그렸지만 왜 이렇게 했지? 이게 양쪽 대칭도 잘 안 맞고 약간 어설픈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좀 더 완전 깔끔하게. 손이 많이 정돈된 느낌. 확실히 다르죠. 어깨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완전 야행성이어가지고요. 오전에는 잘 못 일어나요. 열심히 오전에 일어나 보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몇 년째 실패 중이고, 일찍 일어나면 10시쯤 일어나고요. 한 10시, 11시쯤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준비하고 이렇게 나오면 딱 오후가 돼요. 그래서 오후에 가고 싶은 카페 골라서 오늘은 어디 가서 작업할까 이렇게 서치를 해보고 예쁜 카페에 와서 딱 자리를 잡고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후에 외주가 아니더라도 세금이라든지 뭐 따로 처리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자잘한 업무도 하고 외주 작업도 하고 뭐 요즘엔 또 수강생분들이 계셔서 뭐 피드백도 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한 다음에 저녁을 다시 집에 가서 먹고, 그리고서 조금 있다가 운동을 하러 가요. 시간이 남으면 운동을 하러 가고, 그리고 집에 와서 자고, 만약에 약속이 있다면 저녁 약속을 가뒀지. 평소에 몇 시에 주무세요? 마음은 12시에 자고 싶은데 이제 누웠는데 한 2-3시가 되어 있는. 직장 다니실 때 엄청 힘드셨겠어요. 프리랜서가 하고 싶었던 절대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 이동 시간에 내 체력과 에너지가 낭비되는 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리고 항상 같은 공간에 가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매일 카페를 다른 데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계속 바뀌고 리프레시가 되어야 일이 더 잘 되는데, 같은 건물에 같은 사무실 같은 의자에 매일 똑같은 시간에, 그것도 아침 일찍 가는 게 너무 괴로웠었어요. 프리랜서 하시니까 만족도가 만족도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 평생 프리랜서 할 거예요. 완전 천직이시네요. 맞아요. 남들은 이제 직장 다니다가 프리랜서를 하려고 하면 수입이 불규칙적이니까 불안하지 않느냐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불안한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싫은 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였어요. 수입을 포기해도 잠은 포기 못. 맞아요. 차라리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낫지, 내 체력이랑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더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수입도 잡고 잠도 잡으셨어요. 맞아요. 작가 생활 하시면서 진짜 이 길이 내 길이다 생각하신 때가 있으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변에 아직도 이제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난 내일 출근 안 하는데 이때 이게 내 길이야, 이제 이런 적이 많았다고. 그리고 또 제가 워낙 그림을 배우진 않았어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만화책을 보고 그림을 따라 그린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초등학교 때 노트에다 그냥 만화를 그려서 보여준다. 그림 자체를 워낙 좋아했었고 투니버스 만화도 맨날 그거 보고 이랬었다 보니까 사실 작업하는 시간이 저한테 엄청 힐링이 돼요. 그냥 노래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렸던 그림을 선을 딴 다음에 채색하는 이런 시간이 되게 명상하는 것 같이 되게 힐링되는 시간이어서 일하는 것 자체도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일처럼 안 느껴지시겠어요? 맞아요. 저는 그냥 그림 연습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 건데 돈도 들어오고 그림 실력도 연습할 수 있고 이런 게 너무 좋은. 전 스티브 잡스한테 절할 아이패드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림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상업용으로 빠지고 싶은 분들은 그림을 배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저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개성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모티콘도 그렇고 뭐 미스터툰도 그렇고 결국에는 자기 그림체를 가져가는 게 중요해서 그림을 배우지 않더라도 수익화 시키는 거는 너무 문제가 없고, 근데 또 제가 클래스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알려드리는 거는 기초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그려낸 그림 안에서 얘를 어떻게 더 귀엽게, 아니면 어떻게 더 보기 편하게 더 자연스럽게 바꾸는지, 그런 정도를 담아가면 충분히 개성을 살리면서 그림 연습할 수 있을 거라고. 프리랜서 앞으로 평생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앞으로 프리랜서로서의 좀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8년 동안 계속해서 나도 내 스타를 키워야지, 내 캐릭터를 만들어야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미뤄왔는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말부터,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하고 싶은 거는 제 스타일이 잡혔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로 유명해지는 거? 그게 목표긴 해요. 그림 쪽으로는. 그거에 플러스 더 자유로운, 더 세계를 누리고 다니는 진정한 디지털 노마더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해외 클라이언트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 사회 안에서만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더 넓은 무대에 나가서 진짜 디지털 노마더로서 살아보는 거, 그게 제 꿈이에요.
아이패드 드로잉을 좀 해보고 싶은데 아직 좀 고민이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아이패드가 없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하고 그리고 했었지만 요즘에는 아이패드가 다 넷플릭스용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뭉쳐있는 아이패드를 꺼내셔서 그려보는데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막상 해보면 별거 없고 그림 그려서 보내주는 거예요. 한번 편하게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무거운 장비가 필요한 것보다 초보자들이 시작하기 가장 쉽고 편한 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